서울 근교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명숙 63세 남편 최동훈 65세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4년간 중학교 교단에 섰던 이 씨는 3년 전 명예퇴직 후 이제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길 잘했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도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4년 전 아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씨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강원도 홍천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집안의 막내딸로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내는 야무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아들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결혼식 날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이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토록 진실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던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새쌍둥이를 얻은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온 가족이 기뻐했고 특히 이 씨는 손주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너무 많이 우네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애들은 원래 저렇게 크는 거야. 어머님은 애들 키우는 게 쉬워 보이시나 봐요. 며느리 현주의 말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꼬집듯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져만 갔습니다. 여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야 뭘 잘못했겠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남편은 늘 그렇게 이 씨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민수도 비슷했습니다. 직장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집에 발걸음도 뜸해진 아들을 보며 이 씨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카페 일도 있고 해서 잠깐만 애들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든지 봐줄게. 어머님은 늘 한가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그런 말투로 이 씨를 살살 긁어대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씨는 가슴이 찔릴 때가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자식 내외와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이 씨는 오늘도 참고 넘겨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있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와도 돼요? 그럼 우리 손주들 언제든 와도 좋지. 근데 엄마가 할머니 집에 자주 오지 말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이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느라 자식 내외가 이 씨의 집을 스치듯 인사만 하고 갔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떨지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그날 아침, 이 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새쌍둥이를 데리고 온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왔어? 얼른 들어와라. 밖에 춥다. 이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날치고는
너무 격식 있게 차려입은 차림새였습니다. 근데 민수는 어디 있니? 아, 어머님. 그 애들 아빠는 오늘 일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명절이 내일인데 나중에 따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정도로 바쁜 일이 있는 거니? 어머님, 사실은 저도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응? 무슨 일인데? 친정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거기 펜션 손님들 때문에 제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명절인데 인사도 못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애들은 어머님이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도 아니고 추석 명절에 갑자기 찾아와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손주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살짝은 누그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때가 대목이라 제가 나중에 정말 잘 모실게요. 알았다. 근데 애들은 언제 데리러 오려고 그래? 저녁 때쯤이요. 늦어도 9시 전에는 올게요. 이 씨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는 큰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옷이랑 간식이랑 장난감도 넣어놨어요. 마치 입으로 따발총을 쏘듯 그렇게 와다닥 말하고 며느리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새쌍둥이들은 할머니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놀아요. 그래. 우리 이쁜 손주들. 이 씨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의 옷가지를 꺼내던 중 우연히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한우 선물 세트 영수증 마이너스 78만 원. 어제 날짜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며느리가 이런 비싼 걸 사왔나 보네. 지들도 말도 안 되는 부탁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려면 미안하니까 이런 걸 또 다 준비한 모양이네. 어이구, 50만 원짜리 한우면 엄청 고급지겠구만. 처음에는 시댁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가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손주들 점심 먹어야겠네. 이 씨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미리 장을 봐두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는 이거 먹고 민혁이는 이거, 민재는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 먹자. 아이들은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 씨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우를 사왔다니 저녁은 특별하게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한우 선물 세트를 샀더라고요. 오, 그래. 그 아이도 이제 좀 생각이 있나 보네. 그러게요. 저녁에 다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두려고요.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한우도 구워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응.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십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야? 애들이 자꾸 찾는다. 아,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 씨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옷에서 고기 냄새가 확연히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고 화면에 뜬 SNS 알림이 이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명절은 친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 사진 속에는 며느리의 친정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사돈들과 함께 한우를 구워 먹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굽고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까지. 시댁에는 빈손으로 와서 아이들만 맡겨놓고 친정에는 비싼 한우 선물을 들고 가서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이 씨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며 준비했던 저녁 식사. 며느리의 마음이 담겼을 거라 믿었던 그 선물이 실은 친정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무슨 한우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되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씨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수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다.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봐. 이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이 씨는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여보, 다 봤어요. 알아요. 당신 많이 서운하죠?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이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다시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음에도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래. 너희도 잘 보냈니? 이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자꾸만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어제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한 모습이었고 아들 민수 역시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세배 받으세요. 뭐? 세배? 추석 다 지나서 세배는 무슨 세배냐? 며느리 현주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 씨의 눈에는 더욱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친정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정작 애들 맡겨놓은 시댁에는 입을 싹 닦는 그 뻔뻔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참. 제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어제도 애들 잘 봐주시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어제 친정에서 한우 구워 먹느라 즐거웠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내가 다 봤어. SNS에 올린 사진도 봤고 영수증도 봤어. 시댁은 하인처럼 부려먹고 친정엔 비싼 선물 들고 가서 잘도 즐기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설명해봐.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한우를 사왔다길래 얼마나 기특하다 싶었는지 몰라. 저녁까지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결국 친정에 가져다 준 거였어. 그날 이후 이 씨는 조용히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아들의 우유부단함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컴퓨터 앞에 앉은 이 씨는 검색창에 강원도 홍천 펜션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미심장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 펜션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뷰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설이 많이 낡았어요. 청소 상태가 별로예요. 가격 대비 실망입니다.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갔던 거구나. 이 씨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씨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그때를 노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더웠던 날씨는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되었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이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펜션 설날 예약. 검색 결과가 화면 가득 떴습니다. 그 중에서 며느리의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돈 좀 있죠? 응. 갑자기 돈은 왜? 아니, 그냥 펜션 예약 하나 하려고요. 펜션? 당신이 갑자기 무슨 펜션을?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이내 무슨 영문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혹시 현준의 펜션인가? 네, 당신, 설마. 네. 제가 이번에는 딱 한 번만 악역을 맡아보려고 해요. 이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설날 연휴의 방 전체를 예약할 거예요. 그리고 예약 하루 전에 전부 취소하는 거죠. 여보, 제가 너무한가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동안 얼마나 속 끓였는지 내가 다 봤는데. 이 씨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객실 총 8개. 설날 연휴 3박 4일 가격 1박 30만 원. 8개 객실 30만 원, 3박 720만 원. 성수기의 전체 매출을 한 번에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네가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더는 착하기만 한 시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씨는 마우스를 움직여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8개를 한꺼번에 예약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결제는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완료 720만 원 결제 완료.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이 씨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기회에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사돈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설날에 강원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거기 공기 좋다면서요. 남편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참. 알았어요. 내가 운전은 할게요.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에도 똑같이 시댁을 하인처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안하다. 이번엔 좀 어렵겠어.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약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날에는 저희가 먼저 시댁에 가려고요. 그래? 잘 됐구나. 네, 작년에 많이 죄송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잘 모시고 싶어서요. 이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달콤한 말이 더 이상 믿음직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날 3일 전, 이 씨는 마침내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불 규정상 이 시점에서 취소하면 위약금을 제외하고 5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카드사 고객센터로 카드를 분실 신고해 둔 상태였습니다. 즉, 50%의 금액도 모두 지급 정지 처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돈 내 펜션은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설날은 저희가 친정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응. 갑자기 왜? 이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좀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친정에 무슨 일인데? 아, 그게 펜션 예약이 갑자기 다 취소돼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안 됐구나. 그럼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볼까? 네? 어머님? 마침 우리도 설날에 나들이나 할까 했는데 거기가 공기도 좋다며. 아, 그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날 전날, 이 씨 부부는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저기에요.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차를 돌리자 소나기 펜션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보면 알겠죠? 펜션 입구에 들어서자 사돈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급히 취소된 예약건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720만 원이 날아갔다고? 카드사에서는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서 환불도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설날 대목을 완전히 날렸잖아! 바로 그때 이 씨 부부가 펜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 이게 어찌 된 일이시죠? 사돈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 추석 날에 78만 원 한우 영수증 2. 친정에서 한우 구워 먹는 SNS 캡처 사진 3. 720만 원짜리 펜션 예약 취소 내역서 마침 잘 오셨네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추석 때 우리 며느리가 시댁에는 애들만 맡겨놓고 빈손으로 왔는데 친정에는 50만 원짜리 한우를 들고 왔더군요. 사돈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720만 원어치 느껴보고 싶었어요. 시댁은 하인처럼 부리면서 친정엔 극진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말을 잃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도 세워야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이 씨는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켠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하게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쌍둥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현관 앞에 서 있는 5 식구를 보며 이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깨달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희 둘을 많이 혼내셨고,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미처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정말 딸처럼 잘할게요. 그래. 나도 괜한 꼬장을 부려 미안하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손수 반찬을 만들어 시댁에 들렀고 아들은 퇴근길에 자주 들러 부모님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새쌍둥이들은 전처럼 자주 할머니 집을 찾았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시어머니의 살림을 도왔습니다. 여보, 결국 제가 잘한 거 맞죠? 그래요. 당신이 용기 내준 덕분에 일이 잘 풀렸네요. 그래. 이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을 동반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더 많은 통쾌한 사연을 만들 수 있어요. 구독 버튼 놓치지 말고 새 영상 알림 받으세요. 댓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